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던 물류 말고 교과서 없는 물류 한번 봅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교과서 없는 물류가 우리 생활단에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립해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최근에 물류는 택배회사나 종합물류기업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커머스 혹은 온디맨드라든가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게도 물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 제목도 네카쿠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이라고 한 거는 걔네들은 물류 회사가 아닌데 왜 걔네들이 물류하고 있다라고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물류에 혁신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뽑고 있고 돈을 더 벌려고 물류에 또 많은 영향을 쏟고 있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또 사실은 이런 그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물류 쪽에 와서 물류 생태계를 되게 멋지게 만들어주고 그런 구성원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은 물류 아젠다를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쓰게 됐고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점을 바뀌면 창업과 취업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미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돼서요. 군산대 학부 강의실을 가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제가 아까 20년 정도 물류업에 글 쓰는 사람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명함의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1999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육상운송업이라든가 또 창고업, 또 해운업, 항공업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에 오면서 홈쇼핑이라든가 혹은 대형 마트에 종사하시는 SCM 물류 담당자분들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 가더니만 제 명함 속에 여의도 금융 증권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판교에 있는 IT 개발자 출신들의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기업들의 명함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모빌리티, 현대자동차라든가 한화에 계신 분들의 명함들도 제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하는 일이 물류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결국은 물류를 관심 있고 그 물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보면 이 시장 물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미래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더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어떤 그런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물류를 전공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가능성과 관점을 열어놓으시고 이 시장, 이 업에 대한 그렇다고 물류업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본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동, 이것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단순한 명제, 물건을 움직이는, 보관하는 이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서비스 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희망과 또 비전 그리고 꿈 이런 것들, 도전들 많이 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꼭 하셔야 미래에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지점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원 혹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저도 오늘 선배 역할로 나왔으니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가장 재밌었던 직무는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SCM 쪽 제가 이전에는 현장에서 주로 현장 관리나 물류센터 관리, 계약 관리 등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SCM 업무에서는 제조사 그리고 내부적인 직원들,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물류센터 3PL 업체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데 3PL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직무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커머스 물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커머스 물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물류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들을 담지 못하듯이 이커머스 물류 또한 이커머스라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찾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송을 하는 업체에서 재고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당일 배송을 하는 업체에서 재고에 관한 일을 하는 것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루는 상품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물류에서 현장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든 물류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쿠팡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출고 쪽은 사실 크게 다른 부분들이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차량들에 실려 나가는지를까지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SCM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연결의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기업의 쇼핑몰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다루는 상품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루는 상품들이 언제까지 주문을 해야지 올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조사나 생산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쇼핑몰로 들어오고 이 쇼핑몰에서 우리에게 배송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저도 물류를 전공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류를 해봤지만 물류라는 것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하더라도 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물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 관심 있는 분야 어딘가에도 물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 있는 부분에 물류를 찾아나가고 물류를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API 지수가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낮았던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점핑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상위 국가들은 웬만큼의 그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위 변동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API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국제 API 지수가 있고 도메스틱 국내 이제 API 지수가 있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인프라 부분도 있을 거고요, 법제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제 행정,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통관에 대한 행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량적인 지표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그 국가의 물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현재 물류 지수로서는 API 지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행정, 그리고 프로세스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우리 물류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기구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보면 굉장히 위축되었던 이제 소비가 폭증을 하면서 물류 대란, 정말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미국 이제 서안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올해 이제 4월인가요? 그 파나마 죄송합니다. 스웨즈 운하에 대한 이제 그 선박 자초로 인해서 봉쇄된 적도 있고,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제조사들이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산이 올스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물류를 지금 종사하거나 그리고 물류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물류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국내로 유턴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산업들이나 그리고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 오히려 생산 시설이나 이런 물량을 좀 두어서 이런 전 생산 체계에서 올스톱을 막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유턴을 한다든지 인근 국가에 거점을 둔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에서도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큰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뭐 지속될 건지 그리고 아니면 뭐 회복이 돼서 안정이 될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제 물류 기업이나 이런 곳에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화주에서의 물류 파트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물류 소양과 그리고 융복합 소양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물류 영향의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한 것들을 꾸준히 학습을 하고 조금은 그러한 이제 견해를 글로벌적인 측면에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